그럼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시그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시그널 스페이스는 무엇이냐면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 것처럼 시그널도 시그널 스페이스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널 스페이스 개념으로 그 시그널을 표현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하면 weighted sum of 오소노말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오소노말 시그널들에다가 웨이트를 준 것들의 합으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이제 주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SMT는 SMK FKT K는 1부터 K.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K 디멘저널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K 디멘저널 시그널이다. 시그널 스페이스가 K 차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시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지난 시간에 예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예제가 무엇이냐면 SMT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1, 2, S1T, 0, T, S2T는 1, 2, 1, 마이너스 1, S2T. S3T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S3T. 이렇게 세 개의 시그널을 가지고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써가지고 오소노말 시그널 세 개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써가지고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보더라도 S1T하고 S2T가 서로 오소고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S1T, S2T만 보면. 그러니까 S2T는 S1T로 표현할 수 없고 S1T는 S2T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소고날의 이제 정의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시그널의 오소고날의 정의. 두 개를 곱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적분하면 오소고날 한지 안 한지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너 프로덕트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그널만 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F1T는 S1T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되죠. 제곱해갖고 1 했더니 얼마가 나면 2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1 제곱한 거를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S2T를 보고 뭘 할 거냐면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보면 S2T에서 S1T에 있는 양만큼은 빼주고 그 성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두 번째 오소노말 펑션을 정하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금방 봤듯이 S1하고 S2가 서로 오소고날하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과정 생략하고 F2T를 S2T의 norm 스퀘어 값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을 두 번째 오소노말 시그널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S2T의 norm 스퀘어 값은 얼마예요? 계산을 해보면 2죠. norm 스퀘어 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orm 스퀘어 값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걸 알아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F2T도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 2. 그 다음에 이게 F2T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3T를 보고 S3T에서 F1T하고 아니 저기 그 S1T, S2T하고 서로 오소고날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S3T가 S1하고 S2하고 오소고날한지 안 한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오소고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가? S2T하고는 오소고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S3T하고 F1T하고 오소고날한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S3T 안에 F1T의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두 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이 얼마 나와요? S3T하고 F1T하고 저기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루트 2? 아씨, 마이너스만 들리고 그 다음 숫자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2까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에서 3은 하나는 0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2죠. 이만큼의 성분이 S3T 안에 F1T만큼 이만큼 성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3T하고 F2T는 어떤가? 이건 얼마일까? 0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3T에서 이만큼만 빼면 마이너스 루트 2 F1T의 성분만 빼면 뭐가 나올 거냐면 F1T, F2T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의 성분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3T에서 루트 2를 곱한 F1T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마이너스라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S1T가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한 F1T는 이 부분이 S1T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S3T에서 저 부분을 두 개 더한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1인 그러한 신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그널가 2에서 3 마이너스 1 요거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가 이제 이 시그널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시킬 거예요. 노멀 스퀘어 값이 1이 되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미 노멀 스퀘어 값이 1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F3T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F1, F2, F3가 구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 S4T를 한번 또 내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구했는데 S4T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S4T가 이렇게 생겼으면 F1, F2로 F1, F2, F3로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있죠? 있죠?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S4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루트 2 곱하기 F1T 그 다음에 더하기 F3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 노트로 쓰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는 S3T는 뭐였냐면 S3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F1T 더하기 F3T. S4T는 뭐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루트 2 F1T 플러스 F3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벡터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S1은 루트 2 0 0 S2는 0 루트 2 0 S3는 마이너스 루트 2 0 1 S4는 루트 2 0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시그널을 지금 벡터로 나타낸 거예요. 시그널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F1, F2, F3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이 벡터만 표시하면 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시그널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림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를 F1T 축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여기를 F1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F2T, 여기를 F3T. 이런 식으로 하면 S1이 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0, 0니까 이 점이 바로 S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S2는 여기가 S2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S3는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1만큼 올라가는 이 점이 S3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S4는 어디냐면 플러스 루트 2에서 1로 올라가는 이 점이 S4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점을 진짜 이제 벡터가 돼버린 거죠. 시그널을 완전 벡터하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통신을 하는데 이렇게 통신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S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시다. SM은 SM1, SM2, SM3 그리고 M은 1부터 해서 M까지. 그래서 이 경우는 4인 거죠. 대문자 M이 4인 거죠. 그러니까 몇 R이 모듈레이션을 지금 하냐면 4R이 모듈레이션 하는 거예요. 4R이 모듈레이션을 하려고 4개의 시그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가 0, 0이면 S1T를 보내고 0, 1이면 S2T를 보내고 1, 1이면 S3T를 보내고 1, 0이면 S4T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S1, S2, S3, S4 여기 뒤에 루트 빼버리고 우리 서로 다른 4개의 시그널을 단지 weighted sum of orthonormal 시그널로 표현했을 뿐이죠. 똑같은 시그널을. 그리고 우리 서로 다른 4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트랜스미터에서 이렇게 우리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있으면 여기에서 SMT가 된다고 했는데 이 SMT를 우리는 빛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SMT를 M은 4인 경우에 이렇게 금방에 그 모듈레이션을 쓰면은 어떻게 쓸 거냐면 투 비치를
원 심볼로 매핑을 시키는데 이 심볼의 아웃풋은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만 아웃풋 값이 나와요. SM1, SM2, SM3. 그렇죠?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시그널 F1t를 곱하고 시그널 F2t를 곱하고 시그널 F3t를 곱한 다음에 세 개를 더해봐요. 더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더한 시그널은 SMT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바이너리 비트가 여기 2비트 00이면 S1, 01이면 S2, 11이면 S3, 10이면 S4. 요 값들을 뭐라고 말할 거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심볼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 값은 하나하나가 심볼인 거야. 우린 4개의 심볼이 있는데 그 4개의 심볼 중에서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심볼 하나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 심볼은 하나의 심볼은 그럼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있냐면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죠. SM1, SM2, SM3. 그렇죠? 그리고 각각에다가 F1, F2, F3를 곱해서 그거를 더해서 보내면 아까 했던 그 바이너리 비트 2개를 보고 시그널 뭘 보낼까 하나를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이건 트랜스미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SMT가 오는데 여기에다가 F1t를 곱한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매 시간 t마다 하면 SM1이 나올 것이고 F2t를 곱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SM2가 나올 거고 F3t를 곱하고 SM3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무엇을 이용했냐면 오소고날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시그널 안에 시그널을 오소고날한 시그널들로 우리가 분해해서 나온 것을 이용해서 트랜스미터 구조와 리시버 구조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observe SM1, SM2, SM3 한 다음에 make a decision. 어떤 심볼을 보냈는지 그 M 값을 알아맞추는 과정을 이제 디시전을 내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끝날 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실제는 저렇게 정확히 노이즈라든지 다른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SM1, SM2, SM3 오소고날 시그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각각의 노이즈가 섞인 값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디시전을 뭘로 해야 될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과정들은 한참 있다 배운다고 그랬었어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디모듈레이터 한다라고 말을 해요. 디모듈레이터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듈레이터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를 시그널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를 디모듈레이터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겠어요? 모듈레이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합쳐서 모뎀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 아, 예. 이걸 제너럴라이제이션 시키면 F1, F2, F3가 컴플렉스 시그널일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진짜 실제 그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컨주게이트 붙이면 되는 거죠. 보낼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벡터 시그널을 벡터로 표시하는 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는 알아야지 오스고널리티도 정의가 내려지고 오스노말이 뭔지도 정의가 내려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놈의 정의라든지 놈 스퀘어의 정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용어를 쓰는 거가. 그죠? 자. SMT는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디멘전은 얼마예요? 이렇게 표시했다라면 K죠. 그죠? 그 K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K가 많아지면 리시버의 이 이너 프로덕트 해야 되는 브랜치들이 많아지죠. 그 브랜치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회로 만들어진 거 점점 복잡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되고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통신에서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K를 몇 개 쓰지? 라고 고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펙츄럴 이피션시 한 오소노말 펑션들을 찾아야 되고 파워 이피션트한 오소노말 펑션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 두 가지 항상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디자인 설계를 할 때는. 그렇죠? 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얘네는 오소고날해요. 주어진 심볼 인터벌 동안에. 매 시간 이것들이 보내지니까 얘는 매 시간 그 t에서만 유효한 거죠. 그렇죠? 매 시간 이것 중에서 하나가 보내지는데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FIT와 FJT는 1 또는 0인데 i가 j하고 같으면 1이고 i가 j하고 다르면 0이다 라는 거죠. 단 시간이 주어진 심볼 듀레이션 동안. 그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죠? 저렇게 됐었을 때 시그널의 심볼 에너지 심볼 에너지는 제가 ES라고 쓸게요. 이 심볼 에너지 ES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냈을 때 그 시그널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의 에너지의 반값이다. 뭐 그 계산법을 배웠을 때 에너지가 처음 나왔어요. 그죠?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그널 스페이스로 나타냈을 때 에너지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죠? 얼마가 나올까요? 저거 제곱하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 인티그레이션에다가 대입해갖고 제곱해가지고 쫙 나열을 하는 거죠. 나열을 한 다음에 나열을 하면 그 어떻게 나올까요? 쿼드라틱 폼으로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SM1 제곱 F1 제곱 더하기 SM2 제곱 F2 제곱 더하기 점점점 SMK 제곱 FK 제곱 끝까지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묶어야죠. 두 개씩. 2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두 개씩 바꾸냐면 SM1 곱하기 SM2 곱하기 F1T 곱하기 F2T. 그렇죠? 거기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SM2부터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K 곱하기 K-1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이 쭉 있어요. 걔네들이 다 덧셈으로 있는 거죠. 덧셈으로. 자,
인티그레이션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덧셈한 거 따로따로 나눠서 쓸 수 있죠. 나눠서 쓰면 요 오소노말한 시그널의 저거를 이용하면 다른 시그널들이 서로 곱해진 텀들은 다 0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SM1 곱하기 SM2 걔는 t가 없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F1t 곱하기 F2t를 0에서 t까지 인티그레이션 하면 0이 나올 거야. 그렇죠? 남는 거는 SMK 제곱, FK 제곱 그 텀들만 남아서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면 이걸 써보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SNK를 인티그레이션 안에다 넣든 안 넣든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K제곱이다 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 심볼 에너지를 제가 여기에다가 n번째 시그널의 심볼 에너지다 라고 쓸게요. EMS라고. n번째 시그널의 심볼 에너지. 그죠? 그러면 평균 심볼 에너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첫 번째 심볼의 에너지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볼의 에너지도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요. 해서 몇 번째까지 있냐면은 n번째 심볼의 에너지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각각이 있을 확률을 곱하면 이거가 바로 average 심볼 에너지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조금 전에 오소노말 그 펑션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S1, S2, S3, S4T까지 있는 시그널을 세 개의 오소노말 시그널로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냈을 때 표현을 했는데 00이면 S1을 보내고 01이면 S2를 보내고 11이면 S3를 보내고 10이면 S4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사인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바이너리 비트가 0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1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0, 1이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면 00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4분의 1. 그렇죠? 0,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4분의 1. 1, 1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 1, 0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 그러니까 S1이 전송될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S2가 전송될 확률도 4분의 1. S3도 4분의 1. S4도 4분의 1. 그렇죠? 그러면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심볼 첫 번째 시그널 S1의 그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0제곱 하니까 2죠. 2.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E1은 2, E2는 2, E3는 3, E4는 3. 그러면 평균 에너지가 얼마겠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나누기 4. 그렇죠?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6 더하기 4, 10, 10에다가 4로 나누니까 2.5. 그렇죠? 그래서 평균 심볼 에너지가 2.5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워는 얼마일까요? 파워는 주어진 심볼 인터벌로 나눠주 2는 PT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파워 곱하기 타임이기 때문에 파워는
에너지를 심볼 인터벌로 나눠주면 그 심볼에서 보내지는 파워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선 내내 그 파워가 100mW로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100mW에다가 T가 만약에 얼마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얼마야지 계산이 역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시그널들을 하면서 그 에너지에 맞추도록 이 값들을 노멀라이제이션하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에너지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 중에 M은 4 제일 처음에 질문했을 때 M은 4 그런 게 정해져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고 그래서 내가 표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막 솔직히 거기에서 특허가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정립된 모듈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자, 볼게요. 유명한 가장 많이 쓰이는 오소노말 시그널이 있어요. 두 개의 오소노말 시그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코사인 2파이 FCT 사인 2파이 FCT FC는 캐리어고 그렇죠? 캐리어고 FC는 되게 큰 값이에요. 그렇죠? FC는 뭐 2GHz 또 27GHz 뭐 그렇게 커요. 우리 와이파이에서는 FC가 얼마 쓰냐면 2.4 또는 5.8 두 개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5.8GHz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두 코사인 2파이 FCT와 사인 2파이 FCT가 서로 오소고날한지를 체크해봐라. 주어진 시간 t 동안 한번 해볼까요? 두 개가 오소고날한지 0t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시키면 되죠. 코사인 2파이 FCT와 사인 2파이 FCT d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 사인 4파이 FCT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인 EX는 2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 그 공식 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소리는 2분의 1, 0에서 t 사인 4파이 FCT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t까지 시간이 있는데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이쁘게 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렇죠? FC가 크면 클수록 T 안에서 오실레이션 되는 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나는 오실레이션을 하나, 둘 하고 조금 더 가게끔 그랬지만 FC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이클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0에서 t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이클 동안 적분한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0 나오죠. 두 번째 0 나오죠. 그렇죠? 나머지 이 부분만큼만 값이 나오는데 이 면적은 되게 작을 거예요. 시간이 t가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FC하고 t 심볼 인터벌을 잘 아예 설계할 때 FC 곱하기 t가 인테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한 사이클로 딱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0이 되는 거죠. 0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이클 끝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악의 경우 이쪽 반쪽이 남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매우 짧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approximately 제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솔직히 어프락시메이틀리라고 할 만큼의 값도 안 남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메저링 할 수 있는 그 프리시전에 들어오지 않는 만큼의 값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 4파이 FC이기 때문에 원래 캐리어의 2배만큼 더 오실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0이기 때문에 두 시그널은 오소고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시그널도 오소고날해요. 어떠한 펄스가 있는데 펄스가 이런 모양이에요. T, A. 이거를 제가 G of T라고 놓을게요. 심볼 인터벌 T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 두 시그널도 오소고날해요. G of T가 A이기 때문에 코사인 2파이 FCT, 사인 2파이 FCT를 G of T에다가 곱하더라도 높이만 사인의 1 대신에 A-A로 바뀌고 똑같아요. 그 둘이 오소고날 하다라는 건. 심지어는 G of T가 이런 모양이 아니라 G of T는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approximately almost 제로가 돼요. 저거에다 코사인을 곱하고 사인을 곱해도. 그렇죠? 두 개를 곱한다고 해보세요. G 제곱 T 사인 4파이 FCT가 되죠. 사인 커브가 이런 모양대로 아래 위로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오실레이션이 막 되는 거예요. 한 사이클마다 다 거의 어프로시메이틀리 제로예요. 한쪽이 커지면 작아지고 뭐 그런 식의 모양에 대해서 거의 0이 될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내서 두 시그널은 이제 오소고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1 프라임 T를 G of T 코사인 2파이 FCT라고 쓸게요. F2 프라임 T를 G of T 사인 2파이 FCT라고 할게요. 이거를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고 싶어요.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두 개가 오소노멀한 시그널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F1T에 제곱을 해서 놈 스퀘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제로 T dt.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로 T G 제곱 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로 T 2분의 1 G 제곱 T dt 플러스 2분의 1 제로 T G 제곱 T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두 번째 텀은 0이 돼요.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두 번째 인티그레이션 한 것은 0이 되고 첫 번째 텀은 무엇이 되냐면 펄스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G of T 펄스의 에너지가 되어서 2분의 1 2G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2G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F2의 에너지는 F2'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2분의 1 2G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사인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파이 FCT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사인 한 거는 이 부분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텀이 0이기 때문에
그 2분의 1 EG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o orthonormal 시그널들을 제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f2t를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아요. 이렇게 붙여도 똑같아요.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오소고날리티를 변형시키지는 않아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오소노멀한 시그널을 만들어냈어요.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송수신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비트들이 있으면 비트들이 와가지고 비트를 비트라고 안 하고 제가 K 비트라고 할게요. K 비트를 심볼로 매핑을 시키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올 거냐면 두 개 값을 나는 항상 내놓을 거예요. SM1과 SM2. 그쵸? SM1과 SM2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F1t를 곱하고 F2t를 곱하면 나오는 거를 그래서 더해주면 나는 SMT가 나오는데 이 SMT는 SM1 F1t 더하기 SM2 F2t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그 궁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F1, F2를 저걸로 쓰지? 아마 통신 이론 지난 학기 걸 안 들었거나 그러면 저 F1, F2가 왜 저거이어야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통신의 거의 99.999%는 F1, F2 이 두 개의 오소노멀 시그널만 가지고 통신을 해요. 우리 하는 모든 거의 통신에서는 저 두 개의 시그널만. 이유가 있겠죠. 그쵸? 무슨 이유냐면 딱 한 가지예요. 스펙츄럴 이피션트하다. 스펙츄럴 이피션트하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 F1t만 보면은 G of t는 t니까 G of t가 가지고 있는 밴드위드스는 얼마예요? 밴드위드스. 밴드위드스 t분의 1 대략적으로 t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볼 인터벌이 t이기 때문에 t분의 1 역수인 t분의 1인 거죠. 그쵸? t분의 1 정도의 크기를 밴드위드스로 가지고 있어요. 걔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캐리어 fc로 옮겨가고 프리퀀시 시프트가 일어나고 밴드위드스는 2배가 되죠. t분의 2가 돼요. 그쵸? 그래서 시그널의 밴드위드스하고 실제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져가지고 전송되는 시그널 간의 밴드위드스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2배. 그쵸? 시그널 밴드위드스와 그래서 채널 밴드위드스가 달라지는 거죠. 채널 밴드위드스는 실제 전송될 때에 차지하는 밴드위드스를 우리는 채널 밴드위드스라고 말을 하고 코사인을 곱하기 전의 값을 우리는 시그널 밴드위드스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 G of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 거가 실제 전송되는 건데 두 개는 fc를 기준으로 해서 t분의 1, t분의 1 해서 t분의 2의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f2t는 어때요? f2t는 처음에 G of t가 있는데 걔도 똑같이 t분의 1의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있어요. 걔가 사인을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이랑 똑같이 돼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코사인 2파이 fct는 2분의 2의 j 2파이 fc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ct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사인은 오일러 공식에 하면 분모가 2j가 되고 위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죠. 그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똑같은 텀이 이렇게 얘 하나 나오지만 하나 밑에는 j가 있고 위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한다는 건 절대치를 씌우는 거잖아요. 절대치를 씌우면 마이너스 플러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똑같아져요.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또 j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면 페이즈만 변화되는 페이즈만.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다른 점은 코사인이 1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인은 0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사인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또는 앞으로 옮겨버리면 코사인하고 똑같아져요. 시간적으로만 옮겨주면 똑같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즈만 옮겨주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페이즈 차이가 나는 거죠. 두 개는 페이즈 차만 나는 거예요. 어느 주파수 대역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전혀 둘 간의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가 있냐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같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어떻게 보면 주파수가 겹쳐버려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오소고날한 시그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두 개 속에 있는 웨이트들을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아까 보세요. S1, S2, S3, S4를 S1T를 0에서 2까지 1짜리 해놓고 S2를 1에서 마이너스 1짜리로 해놔가지고 두 개의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해봅시다. 바이너리 빛 통신을 해가지고 0일 때 S1을 보내고 1일 때 S2를 보낸다고 합시다. S3, S4 빼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겹치잖아요. 시그널 레벨이 1에서 겹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 하면 싹 하나 없어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코사인과 사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코사인, 사인 겹쳐져 있고 하지만 다만 페이즈가 다른 거를 이용해서 두 개 오소고날한 거를 지금 걔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코사인과 사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t분의 2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쓰지만 이 코사인과 사인의 겹쳐지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코사인에다가 바이너리 빛 0, 2를 모듈레이션을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번에 오는 것은 코사인으로 곱해줘가지고 바이너리 빛 0, 1 중에서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짝수번에 오는 것은 사인을 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동시에 보낸다고 한다면 나는 두 비트를 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두 비트를.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사용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에다가 다른 것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금방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내는데 0일 때는 SM1이 1이고 1일 때는 SM2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하고 또 0일 때와 1일 때는 이거는 이제 아드 0일 때 2분 0일 때 SM1을 1로 하고 1을 SM2를 마이너스 1로 한다고 해봅시다. 자, 바이너리 비트가 이렇게 와요. 0, 1, 1, 0, 0 이렇게 와요. 그렇죠? 첫 번째 홀수 0이 오니까 0이니까 1,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F1 곱해지고 두 번째 거 비트가 1이 오니까 두 번째 bit은 1이니까 SM2 마이너스 1. 그래서 첫 번째 보내지는 시그널 한 심볼 인터벌 동안에는 F1T 마이너스 F2T가 보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한 타임 동안에 두 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한 심볼 인터벌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각각 바이너리 모듈레이션 하는 거죠. 만약에 사인을 안 쓴다고 한다면
한 주파수 대역 t분의 2 동안에 한 비트밖에 못 보낼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바이너리 통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사인과 사인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2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도 겹치고 주파수도 겹치면서 오소고날한 시그널을 만드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코사인 2파이 f1t와 코사인 2파이 f2t 두 개의 캐리어가 다른 두 개의 신호가 있어요. 두 개의 신호가 있는데 두 개의 신호가 오소고날 하기 위해서 조건은 무엇이냐? 응? 자, 여기다가 G 오브 T를 또 곱해 볼게요. 두 개가 오소고날한 조건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F1과 F2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될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떨어지면 되느냐? 이제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G of T는 여기가 F1이 되고, F2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 간격이 무엇이 되어야지만이 저 값이 0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얘네들에다가 필터링을 통해서 신호가 퍼지지 않도록 내가 막을 내려놓는다면 둘이 곱하면 0이 될 거예요. 오소고날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때는 밴드위드스가 늘어나죠. 같은 대역을 쓰면서 서로 다른 같은 대역을 쓰면서 시간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오소고날의 두 개의 시그널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시간과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데 보세요. 라디오 FM 라디오를 보면 KBS가 89.1MHz, MBC가 91.9MHz, 그다음에 TBS가 95.1MHz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라디오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89.1MHz 전파의 신호도 있고 91.9MHz의 신호도 있고 95.1MHz의 신호도 지금 오실레이션 막 되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호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신호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전화기에 오는 신호도 다 합쳐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신호들이 다 썸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자파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어딜 가더라도. 섬에 가더라도 라디오 나오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디오를 제가 차에서 89.1로 딱 하는 순간 89.1MHz 그 자동차에 있는 라디오에서 뭘 하냐면 89.1MHz의 신호만 받아들이는 필터링으로 내가 쉬프팅 하는 거야. 그래서 89.1MHz로 딱 하는 순간 나는 이러한 필터링을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신호의 대역폭만큼 있는 거죠. 이 대역폭을 넘어서는 안 돼요. 넘어서면 옆 방송국의 신호에 침범해가지고 인터피런스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송국이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뭐 30kHz로 내가 한정을 해놨다. 그러면 신호 전송되는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는 15kHz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낼 때 15kHz로 딱 밴드 리미트를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질 때 코사인이 곱해져가지고 더블로 되기 때문에 30kHz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30kHz가 한 방송국에 쓸 수 있는 채널의 밴드위드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88MHz에서 108MHz를 사용하고 있는 FM 대역에서 몇 개의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지의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가 겹치면 문제가 되는데 겹치더라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사인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겹치더라도.
그죠? 다 코사인만 썼다라고 해봅시다. 방송국을 2배로 더 만들고 싶어요. 89.1-1. 그 두 번째 방송국이에요. 거기는 사인을 쓰는 거예요. 그럼 2배의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겠죠? 아니면은 대신에 KBS에서 30kHz 대신에 60kHz를 보내는 거예요. 대역폭을 넓게. 하나는 코사인으로 보내고 하나는 사인으로 보내고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 이쪽에도 89.1을 주고 싶고 이쪽에도 89.1을 주고 싶어요. 지금은 89.1이 전부 똑같아요. 받는 사람이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도 89.1MHz 캐리어를 쓰고 이 사람한테 통신을 하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다른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도 89.1MHz의 캐리어를 써가지고 전송을 하면 이 사람한테 보낸 신호까지 합쳐져가지고 소리가 겹친 신호가 들리게 될 거예요. 주파수가 겹쳐버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채널이 같음으로써 인터페런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면 코-채널 인터페런스라고 해요. CO, 코-채널 인터페런스. 코-채널 인터페런스가 발생하는 거죠. 같은 채널을 쓰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반대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보낼 때는 이쪽 방향으로만 전파가 가도록 하게 만들고 이쪽 사람한테는 이쪽 방향으로만 전파를 형성할 수 있다라면 똑같은 주파수를 쓰더라도 분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중 안테나를 쓰면 가능해요. 안테나를 여러 개 쓰면. 안테나를 여러 개 쓰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빔을 형성한다고 그래서 빔포밍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 다중 안테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수에다가 딱 그 돌을 던지면 파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파형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요. 그건 안테나 하나 쓸 때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돌을 2개를 던지면 각각의 파형들이 더해져 가지고 조금 크게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돌을 동시에 2개 안 던지고 하나는 던지고 한 0.1초 있다가 던졌을 때 형성되는 크게 형성되는 그 부분이 아까 동시에 던졌을 때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시간차를 달리함에 따라 그 파도가 어디가 세지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원리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특정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차를 얼마로 더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을 2개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던지는데 특정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는 더 시간차에 대한 조절을 잘 할 수 있어가지고 하면은 더 한쪽 방향으로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간차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 문제인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신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인데 그런 걸 이제 빔포밍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걸 스페이스 디비전 해서 멀티플 액세스를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똑같은 시간 내에 보내면 인터페런스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 방법은 코사인과 사인밖에 없는데 스페이스 디비전을 안테나를 여러 개 쓰면은 공간적 분할이 가능해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거기까지 배우는 게 아니라 2개의 오소노멀한 시그널인 G of T 코사인 2파이 FCT와 G of T 사인 2파이 FCT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AM, PSK, QAM의 약자는 뭐냐면 Pulse Amplitude Modulation. PSK는 Phase Shift King.
QAM은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네, 약자인데요. 이 세 개는 무엇이 다르냐면 비트를 심볼로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PAM이냐, PSK냐, 컴이냐 라고 달라져요. SM1, SM2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지만 얘네들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PSK, 컴은 둘 다 2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F1T, F2T 둘 다 쓰는 거예요. PAM은 1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PAM은 F1T를 쓰든지 또는 F2T를 쓰든지 둘 중에서 하나만 써요. 그렇죠? PSK하고 컴은 무엇을 쓰냐면 F1T, F2T 둘 다 써요. 둘 다 써요. 그래서 2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 멀티디멘셔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K가 3 이상인 거죠. 3짜리 모듈레이션도 있어요. 이거는 F1, F2를 쓰는 게 아니라 F1, F2, F3, F4, FK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면 위에 있는 2디멘셔널보다 밴드위드스를 넓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이런 방법 중에서 하나가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 있습니다. FSK가 자, PAM, PSK, 쿼이 있는데 또 FSK가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듈레이션 기법은 무엇이냐면 바이너리 비트를 어떠한 심볼 값으로 변형시킬까에 대한 서로 다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PAM은 1디멘셔널이고 PSK 쿼은 2디멘셔널이고 그 다음에 FSK는 멀티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 기법이 있다. 아직 뭔지는 제가 소개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다 PSK를 쓰는데 4R이 PSK를 써요. 그래서 QPSK를 써요. QPSK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렇게 데이터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16함까지 써요. 상태가 여러분들이 기지국가가 좀 좋은 데 있으면 16함을 쓰고 상태가 안 좋은 데 있으면 QPSK를 써요. 4R이 PSK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써요. 와이파이는 더 써요. 와이파이는 64쾅까지 써요. 64쾅까지. 64쾅까지. 4PSK, 그러니까 QPSK라고 말하는데 2비트를 한 번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6비트를 한 번에 보내거나 그런 식의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앉아있는 상태가 수신하기 좋은 상태다라고 하면 더 하이 모듈레이션을 쓰고 그렇게 어댑티브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법이 무엇이냐라는 걸 배우는 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